안녕하세요. 웹플럭스로 막힘없는 프로젝트 만들기 주제로 발표하게 된 카카오뱅크 DY입니다. 오늘 저희는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웹플럭스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이벤트 루프 모델의 특징, 그리고 이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코드 작성법과 문제 탐지 도구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의 API를 호출하고 이를 통해 타 금융기관의 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하지만 서비스는 금결원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하여 당행의 주요 금융 서비스의 장애 전파를 막으며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금융 서비스인 만큼 각 트랜잭션의 완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 볼륨과 유지 보수를 고려할 때 개발과 운영에 익숙한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단순화시킨 오픈뱅킹 서비스의 아키텍처입니다. 별도의 스토리지, 캐시, 큐 등이 독립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유입된 오픈뱅킹 쪽 트래픽을 금결원으로 보내거나 카카오뱅크 내부의 다른 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타 시스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주요 개발과 운영은 대고객 서비스 개발팀에서 진행할 것이라 개발 편의성 및 유지보수 이슈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대고객 서비스와 동일한 프레임워크인 자바와 스프링을 통해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발 방식대로 구성했을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기관의 장애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문제점 또한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MVC 방식이 외부 응답 지연에 취약하고 이로 인한 장애 전파 상황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파될 수 있음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응답 환경, 예상할 수 없는 대규모 트래픽, 그리고 기존 뱅킹 서비스로의 장애 전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저희는 스프링 웹플럭스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MVC 방식과 웹플럭스 방식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대고객 서비스는 스프링 MVC로 개발되었습니다. 스프링 MVC는 요청당 스레드가 할당되어 이 프로세스가 완결될 때까지 할당된 스레드가 점유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청 한 건당 한 개의 스레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에 있어 용이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 기간으로의 요청은 타임아웃을 무조건 짧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회 기간 응답 지연 및 장애 발생 시 이 스레드는 지연된 응답을 받거나 타임아웃 될 때까지 어웨이트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해당 서비스의 스레드 풀이 모두 고갈되어 버리게 되고요. 이렇게 스레드 풀이 고갈되면 해당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관된 전체 시스템에 장애가 전파되지만 대회 기간이 복구되기 전까지 이를 완벽히 통제하기 힘듭니다. 스프링 MVC와는 달리 스프링 웹플럭스는 IO 요청을 블로킹 없이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개발하면 대회 기간에서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레드 풀이 모두 소진되는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리액터로 작성된 코드는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 서비스 흐름을 제어하는 것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프링 웹플럭스가 적합하지 않게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웹플럭스, 프로젝트 리액터는 네티의 이벤트 루프 모델을 차용하여 구현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벤트 루프 모델은 큐에 적재된 이벤트들을 이벤트 루프 스레드가 빠르게 처리하고 다른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스레드 풀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MVC의 기본 업무 단위가 요청이었다면 웹플럭스의 기본 업무 단위는 이벤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벤트 큐의 특정 이벤트 하나가 블로킹 요청을 발생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벤트가 블로킹을 발생시키는지 모르고 이를 이벤트 루프에 던지게 되면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만 지연이 생길 것으로 추측할 텐데요.
실제로는 특정 워커 스레드가 아닌 이벤트 루프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고자 데모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데모 프로젝트는 두 개의 API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특정 시간 동안 해당 스레드에게 슬립을 거는 블로킹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즉시 OK 응답이 나가는 단순한 API입니다. 슬립 API를 한번 호출하고 10개의 OK API를 동시에 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VC 모델에서는 슬립 API에 할당된 스레드만 슬립이 되고 나머지 10개의 OK 응답은 모두 응답이 나갈 텐데요. 그렇다면 이벤트 루프 모델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작성한 데모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데모 수행을 위해 코어 개수를 4개로 제한한 환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립 요청이 아닌 일부 OK 요청도 정상 시간 내 응답이 오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건데요. 이는 곧이어 댄이 설명해 주실 이벤트 루프 모델의 특징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의 댄입니다. 웹플럭스는 톰캣, 제티 등과 같은 서블릿 컨테이너와 네티, 언더토우와 같은 넌 서블릿 컨테이너 모두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네티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적은 양의 스레드로 많은 양의 리퀘스트 처리가 가능한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처리가 가능한 구조적인 이유와 해당 구조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해답은 네티의 이벤트 루프에 있습니다. 통상 이벤트 루프는 이벤트 또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전달하는 디자인 패턴을 말합니다. 네티의 이벤트 루프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이벤트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에게 전달, 즉 디스패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티의 이벤트 루프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벤트 루프 하나에서 여러 채널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벤트 루프에선 채널에서 발생하는 커넥트, 액셉트, 리드, 라이트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싱글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이벤트 루프를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는 익스큐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십니다. 단, 싱글 스레드로의 동작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예시로 네티 내에서 이벤트 루프를 활용하여 런어블을 처리할 경우 예제와 같은 메소드를 먼저 호출하여 바로 실행할지 아니면 큐에 넣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이벤트는 큐로 관리되며 피포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실 이건 익스큐터 서비스라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징을 바탕으로 이벤트 루프는 고유의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먼저 여러 채널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어서 발생한 이벤트를 순서대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큐에 있는 모든 런어블을 테이크하여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모든 처리는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블락킹 콜이나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처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도중 지연이 발생하면 큐에 있는 런어블을 처리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고 큐에 있는 런어블을 처리하다 지연이 발생하면 채널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모니터링 및 처리하는 데 지연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루프는 여러 채널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채널 이벤트를 처리하다 지연이 발생하면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는 이벤트 루프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채널 이벤트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벤트 루프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의 처리가 모두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서 들어오는 이벤트, 즉 리퀘스트 처리를 하나의 스레드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앞서 DY께서 설명해 주신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댄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을 원자력 발전소의 코어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에 빗대어 리액터 멜트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 한 건의 블로킹 콜이 전체 성능 저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벤트 루프가 블록되어 오픈뱅킹 서비스의 지연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실제 블로킹이 발생한 것과 무관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의 콜스택이나 문제 시점에 뜬 스레드 덤프로도 포착하기 힘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기치 못한 블로킹 콜이 있었고 이를 격리하여 해결해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멜트다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벤트 루프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루프는 매우 빠른 연산을 가정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블로킹이 발생하는 이벤트나 복잡한 연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벤트 루프로부터 이 연산들을 격리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Publish on, Subscribe on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면 그 시점으로부터의 이벤트를 특정 스케줄러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벤트 루프가 아닌 별도 지정된 스케줄러가 이 블로킹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벤트를 용도에 맞는 스케줄러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벤트 루프는 다른 이벤트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 지정을 통해 우리는 이벤트 루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리액터는 기존의 태스크 익스큐터를 통해 스레드를 설정하는 것보다 스케줄러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하여 적절한 스케줄러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중 싱글과 패러럴 스케줄러는 논블록 스레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순차, 동시 연산 처리에 적합한 스케줄러이며 블로킹 콜을 격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 리액터에서는 공식적으로 레거시 블로킹 콜 분리 목적의 경우 바운디드 엘라스틱 팩토리 메소드를 통해 할당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했던 데모의 문제점을 스케줄러를 지정해 이벤트 루프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앞서의 데모 코드에서 블로킹이 발생하던 메소드를 바운디드 엘라스틱으로 생성된 데몬 스케줄러가 실행하게끔 위임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설계한 대로 원활히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메소드에 별도의 스케줄러를 할당해 주는 것은 몹시 피곤한 일입니다. 저희가 모든 메소드들의 코드를 뒤적이며 블로킹 콜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 또한 피곤한 일이고요. 만약 이 메소드는 블로킹 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세 가지 형태의 메소드 샘플이 있는데요. 앞의 두 메소드는 모두 동기 처리 메소드이나 첫 번째 메소드는 블로킹 콜이 발생함을 메소드 시그니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는 블로킹 콜이 발생하지 않는 비동기 메소드입니다. 위의 두 메소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로킹 이벤트 격리는 호출해주는 쪽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둘과 달리 마지막 메소드는 이를 작성하는 쪽에서 블로킹 이벤트가 전파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이벤트가 정체를 숨긴 사기꾼이라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기 전에 이 사기꾼을 찾을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블록하운드는 서드파티에서 프로젝트 리액터의 공식 툴로 편입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운드가 사냥개이다 보니까 강아지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자바 에이전트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기동되며 논블록 스레드에서 블로킹 메소드가 호출될 경우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설치는 이렇게 스태틱 영역에 코드를 추가해 줌으로써 끝입니다. 이후 실제 논블록 스레드에서 블로킹 콜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블록하운드의 장점은 보시는 것과 같은 간편한 설치,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화 설정들입니다. 오류에 대한 보고도 커스텀할 수 있어 별도의 메시지 채널로 발송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비효율적인 연산 로직은 찾을 수 없고 별도의 자바 에이전트로 기동되어
서비스의 바이트 코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상시 띄워넣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블록하운드를 테스트 코드와 결합하여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일 수도 있고 블로킹에 대한 부분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와 결합하여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웹플럭스는 이벤트 루프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MVC 방식과 다른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합한 코딩 스타일을 사용하고 적절한 도구를 통해 문제를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웹플럭스로 막힘없는 프로젝트 만들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